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쨌든 1시간 반 정도 강의를 진행할 건데요. 알고 하는 금융투자예요. 굉장히 제목이 딱 맞지 않나요? 자, 금융투자가 매우 중요한데 알고 하래요. 알고 해야 되는 거 맞고요. 저는 여기 금융투자협회랑 같이 올바른 투자 문화를 전파하는데 일조를 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1시간 반 정도 강의를 진행하겠고,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금융교육 컨텐츠를 만들고 금융교육을 하는 사람이고요. 학교에서도 강의도 진행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고, 이런 일을 하는 박원주라고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투자와 굉장히 밀접하게 많이 경험하신 분도 있고 아마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초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알고 하는 금융 투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강의를 통해서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몰랐던 부분을 알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내가 잘하고 있구나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잘 못하구나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투자, 그리고 올바른 투자, 그리고 자산의 성장을 꾸준하게 지켜갈 수 있는 투자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여기 그 슬로건에도 있었지만 투자하는 나를 좀 잘 알 필요가 있어요. 나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투자하는 나를 잘 아는지는 잘 모르겠단 말이죠.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을 수 있고, 왜냐하면 투자라는 거는 지식도 중요하고 좋은 태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다스려야 될 필요가 있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투자해보신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투자하면서 시장이 오르락 내리락 누군가가 옆에서 돈을 땄다, 돈을 잃었다, 마음의 동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엄청 되죠. 그러니까 투자는 얼마나 마음을 잘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왔다 갔다 한다고도 할 수 있어요. 물론 시장 상황에 따라서 투자 상황이 좋아질 수도 나빠질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심리적인 문제를 굉장히 많이 자극하는 하나의 어떤 그 재무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먼저 투자하기 전에 나의 성향을 잘 파악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Know Myself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GI 진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GI가 Good Investor예요. 얼마나 좋은 투자자가 될 수 있는 소양이 있는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먼저 진단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GI 지수라고 개발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성공 투자자 소양 지수라고요. 세 가지를 볼 거예요. 세 가지를 볼 건데, 하나는 위험에 대해서, 왜냐하면 투자는 필연적으로 위험이 수반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 위험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볼 거고요. 하나는 약간 생소할 수도 있지만 행동 편향을 볼 거예요. 행동 편향은 뭐냐면 이따가 강의 때 많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왜곡된 심리가 있어요. 그걸 이제 바이어스라고 하는데, 내가 투자에 왜곡된 심리가 어떤 게 있는지를 살펴보는 문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지식을 살펴보는 지식 이해 파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곧 제가 한번 해봅시다 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그 진단은 요 세 가지를 물어보는 진단이고요. 점수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혹시 핸드폰을 잠깐 꺼내시고, 이걸 해보는 거랑 안 해보는 거랑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핸드폰을 잠깐 꺼내시고 검색창에 R2+라고 입력을 한번 해보세요. 자, 입력하시면 이런 화면이 뜰 거예요. 여기 보면 밑에 나의 투자 역량을 진단하다 GI 진단 시작하기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눌러서 지금부터 차분히 해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에 성향 진단이 18문항이 나오고요. 지식 진단이 12문항이 나와요. 근데 사실 요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빨리빨리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목표는 요 앞에 부분을 잘 한번 해보고 요 끝까지 다 하셔도 가장 좋겠고, 혹시 시간 관계상
끊게 되면 집에 가서 꼭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지금부터 잠깐 시작할게요. 한 10분 정도, 10분까지는 아니고 일단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진단을 해보셨겠지만 여기 성향, 내 위험과 행동 편향이 어떤지 성향을 물어보는 질문 문항이 18문제이고요. 투자 지식을 물어보는 게 12문제예요. 이걸로 이제 마지막 끝까지 다 하시면 아마 보고서 같은 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내 투자 성향과 내 투자 지식과 이런 행동 편향을 쭉 이렇게 점수화해서 잘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하셔서 보고서를 한번 뽑아보시고, 자, 이거는 지식이나 기타 등등 금융 교육이, 투자 교육이 들어가면 바뀔 수도 있어요. 고정된 값이 아니에요. 다음번에 하셨을 땐 더 좋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자, 그렇게 해 보시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투자하기 전에 무엇보다도 투자 지식이나 뭐 여러 가지 중요하지만 투자를 바라보는 나, 투자를 생각하고 있는 나, 경험한 나가 어떤지를 먼저 보시는 게 투자에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투자 기초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오늘 목표는 지식만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투자 지식도 중요하지만 사실 투자에서 더 중요한 거는 투자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투자를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투자가 실질적으로 궁극적으로 만들어내야 될 목표에 대한 생각, 그리고 투자를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시련도 볼 거고 성공의 경험도 할 거고, 그런데 그것들을 어떻게 잘 지켜나가고 어떻게 마음을 잘 다스리면서 가는지, 그래서 투자 태도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태도, 지식 이런 것들로 실질적으로 투자 행동을 되게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투자는 자산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번 시간이 굉장히 소중하게 여러분들의 좋은 경험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진행할게요. 이 사람 누구죠? 뉴턴. 밑에 써놨죠? 뉴턴. 뉴턴은 어떤 사람이세요? 여러분들이 아는 뉴턴은 어떤 사람이죠? 만유인력의 법칙을 만든 사람이잖아요.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과학자죠, 과학자. 그런데 이 뉴턴은 과학자 말고도 직업이 몇 개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이분은 수학 미적분 이쪽으로 연구를 많이 하셨나 봐요. 그래서 미적분 계산법부터 시작해서 수학에 굉장히 조예가 깊고 학문의 깊이가 깊었던 사람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놀랍게도 돈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대요. 그래서 실제로 영국에서 화폐국장? 이거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학자이며 수학자이며 그리고 이제 금융과 관련된 일을 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투자에서 갑자기 왜 뉴턴 얘기를 하냐면 뉴턴은 투자와 관련해서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거든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자, 제가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드리기 전에, 자, 버블이라고 들어보셨죠? 버블, 돈과 관련된 버블. 자, 고전적인 버블이, 버블은 생겼다가 거품이 생겼다가 꺼지고 이런 과정이 역사상으로는 수도 없이 많았어요. 그런데 고전적인 버블 3가지가 있어요. 그 3가지 사건이 뭐였냐면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덜란드 튤립 파동 들어보셨죠? 자, 그게 이제 첫 번째 버블 사건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가 프랑스의 미시시피 회사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도 이제 버블 사건이라고 하고, 세 번째가 이 뉴턴과 관련되는 사건입니다. 영국의 라메 회사라는 회사의 주식과 관련된 사건이었는데요. 자, 사우스시 스탁이라고 해서 저게 1718년, 1721년 사이 이런 버블이 생겼다가 꺼지고 했었나 봐요. 자, 그런데 자, 이 버블이 이렇게 발생하고 아주 높이 올라갔다가 아주 급격하게 떨어진 그 기간을 한번 보세요. 1720년 2월 20일부터 언제예요? 거의 1년
1720년 11월 26일이니까 1년이 뭐예요? 거의 뭐 한 10개월, 9개월, 10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엄청나게 큰 버블이 형성됐다가 엄청나게 폭락을 한 거예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때 투자했다가 이때 빠져나왔다면 끔찍하죠? 그런데 뉴턴이 아마 그랬었나 봐요. 자, 여기 보시면 뉴턴이 돈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이때 들어갔어요. 조금 투자했대요. 조금 투자했는데 벌었겠죠? 많이 올랐으니까. 벌었는데 친구들이 이 회사 주식을 사서 굉장히 부자가 됐나 봐요. 배가 좀 아팠겠죠? 그래서 돈을 더 태웠나 봐요. 그쵸? 그러다가 완전 쫄딱 망해서 이 거품의 이 광란의 시기를 빠져나왔다고 하는 사건으로 굉장히 유명하게 이제 금융 역사에서는 오르내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말을 하나 했어요. 무슨 말을 했냐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천체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어도 인간의 광기는 도저히 계산하지 못하겠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제 투자를 공부하시는 분, 투자를 관심 있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뉴턴이 뭐라고 그랬냐면 인간의 광기래요. 이 투자와 관련돼서는 이 광기가 엄청나게 많이 작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계산할 수 없다. 자, 시장이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시장은 투자 시장, 앞으로 이 투자 시장은 예측할 수 있는 대상이 절대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이 그걸 예측할 수 없는데 예측하려는 그런 행동들은 너무 많이 봤을 거예요. 소위 말해서 굉장히 투자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시장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겁니다. 하는 대로 된 적이 많았나요?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매년 12월 달이 되면 각종 언론사에서 뭔가가 보도가 돼요. 뭐가 보도되죠? 우리나라 증권사들이 내년 코스피 최상단, 하단을 발표하죠. 매년 12월에 발표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도 상당히 오랫동안 금융권에서 일을 했지만 단 한 번도 맞춘 적이 없어요.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시장은 예측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시장을 예측하려고 하고 예측대로 투자가 굴러가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어차피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해 가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뉴턴이 그걸 경험했던 거죠. 인간의 광기는 도저히 계산하지 못하겠다고 했대요. 자, 투자 시장에서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돈과 관련된 거잖아요. 자본주의 세상에서 사람들은 돈에 대한 욕심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 혼자만 사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돈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데 남이 보인단 말이에요, 옆에서. 그래서 욕심과 또 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 공포심, 극도의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환경에서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아무리 투자를 많이 경험을 했고 그리고 투자를 성공 경험이 많은 사람도 마찬가지 욕심과 공포는 늘 누구에게나 따라다닌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투자는 욕심과 공포가 과도하게 많아지면 실패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고 이걸 좀 다스릴 수 있으면 그나마 좀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그런데 이걸 좀 다스리는데 잡아주는 구심점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투자는 내가 막 마음이 흔들릴 때 날 좀 꼭 잡아줄 수 있는 구심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 구심점이 뭘까를 고민하다 보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나만의 원칙이 있어야 되겠다. 나만의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시장이 어차피 흘러가는 그 시장에서 내가 몸을 맡기되 내가 구심점이 없으면 자꾸만 욕심과 공포가 나를 지배하기 십상이니까 나한테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원칙과 기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투자에서 도대체 어떤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마음을 좀 잠재울 수 있을까? 조금 다스릴 수 있을까? 그래서 욕심과 공포에서 벗어나려면 우리 이거 했죠? 먼저 내가 어떤 성향이고 내가 과연 욕심과 공포에 많이 사로잡힐 수 있는지 아닌지
그런 나를 먼저 한번 확인해 보는 거고요. 그리고 투자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냥 요즘 MZ세대, 소위 말해서 MZ세대들은 한꺼번에 빨리 아주 빠른 시간에 많은 돈을 벌었으면 해요. 그쵸? 근데 이해도 돼요, 한편으로는. 아니, 이해도 돼요. 지금 세상 살아가기 힘든데, 그리고 소득도, 소득의 불확실성도 굉장히 많은 세상이고, 그리고 모든 자산 가격이 다 오른 상태에서 진입 자체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공감도 돼요. 자, 그런데 너무 이제 빨리 뭔가를 만들어 보자고 하다가 이제 과욕을 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많은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데는 이번이 빠져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투자하는데 목표가 분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하기 전에 내가 투자를 해서 뭐 할래? 라를 반드시 나한테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뭐 재무 목표를 분명하게 한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목표는 내비게이션의 그 목적지잖아요. 목적지가 없으면 가다가 새길로 셀 수 있어요. 그렇죠? 목적지를 찍어 놓고 어쨌든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돼요. 그래서 목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투자와 관련된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되고요. 목표가 있는데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 있고 투자할 수 없는 자금이 있어요. 공감하세요? 그쵸? 6개월 후에 전세금을 올려줘야 돼서 내가 갖고 있는 돈 투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있고 투자할 수 없는 돈이 있어요. 왜냐하면 투자 시장은 불안한 시장이고, 그리고 투자 시장은 변동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 변동하는 시장에 돈을 맡길 수 있는 자금은 그 변동하는 시장에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자금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맡길 수 없는, 누가 옆에서 돈 땄다고 하면은 배가 아프니까, 나도 그걸 경험해 보고 싶으니까 투자할 수 없는 자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쵸?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명확한 투자 목표와 투자 가능 자금으로 해야 된다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투자에 잡아주는 기준,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Know Myself를 해봤는데 아까 제가 보고서를 끝까지 해서 뽑아보세요 라고 했죠. 그럼 이런 보고서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GI 지수 몇 점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3개를 본다고 했잖아요. 그 GI 지수는 위험, 대응, 행동, 편향, 지식이에요. 이 3가지를 볼 거예요. 내가 위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심리적 편향이 어떤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투자 지식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서 끝까지 해보시고 이렇게 보고서를 한번 살펴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이 GI 지수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살피려고 하는 거는 바로 이 위험 적합도와 투자 결정 적합도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단을 다 하고 나면 위험을 체크를 해요. 그 진단은. 자, 이 사람이 방어적인 투자자냐, 위험을 회피하려고 하느냐, 위험을 수용할 수 있느냐가 이제 그 진단을 통해서 나와요. 그런데 방어적인 투자자는 아무리 투자가 좋다 하지만 나는 돈 잃기는 싫어, 안전한 게 좋아 하는 거고, 어느 정도의 투자에는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나는 어느 정도의 위험은 테이킹 할 수 있어 하는 게 이제 이 위험 수용형이 있겠죠. 그래서 이게 결정이 되고요. 자, 그런데 생각은 위험 회피형이에요. 나는. 그런데 행동은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쵸? 나는 생각은 위험 회피형인데 실제로 누가 투자했다고 하면 나도 그 수익을 추구해서 뭔가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는 나는 위험을 수용할 수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안전 수익을 추구할 수도 있어요. 그냥 잘 못하고. 그래서 항상 나의 행동에는 생각과 행동이 매치가 잘 될 수도 있고 미스매치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걸 거기서 다 걸러주는 거예요. 그 진단에서. 그래서 너는 어떤 성향이야 라는 것들을 이렇게 딱 보여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는 게 뭐냐면 행동 편향. 제가 강의에 행동 편향을 제일 얘기를 많이 할 텐데, 이 행동 편향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도 있고 빠질 가능성이 낮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그리고 투자 원칙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그 지수에서 걸러주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보시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행동 편향에 빠질 가능성이 낮은 게 좋겠고 투자 원칙이 명확한 게 좋겠죠. 그래서 내가 그게 부족하다고 하면 아, 내가 이런 부분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투자에서 위험은 상당히 중요해요. 자,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뭐하고를 밟죠? 왔다 갔다 하죠? 엔진과 브레이크를 왔다 갔다 하죠. 엔진이 뭐예요? 투자에서? 수익이에요. 수익을 추구해서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브레이크가 좀 눌러줘야 돼요. 만약에 계속 속도를 내면 큰 사고가 나잖아요. 브레이크를 적재적소에 눌러줘야 되죠. 그게 뭐냐면 위험을 이렇게 관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익성을 추구하되 위험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사고가 크게 날 수 있는 게 이 투자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위험을 수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지를 반드시 체크를 해야 돼요. 자, 위험 수용이라고 하면 자, 투자 가능 기간, 수입 안정성 등이 고려돼야 돼요. 내가 뭔가를 투자를 했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감내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하면 큰일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 자산이나 부채 상태에 따라 투자 가능 금액도 결정이 되는 거고, 그리고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시간이에요. 시간을 넉넉히 내가 왔다 갔다 하는 변동성 있는 시간을 감내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가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많다면 위험 수용 능력이 올라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위험 감내 능력은 약간 심리적인 것과 연관돼 있어요. 내가 손실이 발생했는데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 그러면 투자 안 하는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손실이 발생했을 때 받는 스트레스의 정도가 내가 어떤지, 내가 그 정도가 너무 심하면 투자가 좋다고 하지만 나는 투자를 상당히 적은 포션으로 하거나 아니면 안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위험에 대해서는 그 GI 지수를 통해서 그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